일단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2026 년도에 자기소개서 건보의 항목은요 회계물입니다. 요즘 회계물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건보 자기소개서 항목도 2024년 항목으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2024 년의 평가 기준으로 회귀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있잖아요. 2024 년도에 뭐 합격한 지인이 있다. 아니면 인터넷에 그런 자료가 있다라면은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항목이 거의 명확하게 일치를 해요. 평가 기준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2024 년도하고 2026 년도의 1번 항목. 이게 2024 년도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2026년 항목에서는 똑같이 나왔죠. 거의 비슷해요. 이유는 뭐냐면 요런 핵심 가치와 인재상을 평가하는 그거 연관지어서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항목도 한 개만 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2024 년도 이제 이번 항목이 규칙, 규정 준수에 관한 거였고요. 2026 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024 년도 3번 항목이죠. 요거 혁신에 관련한 거거든요. 창의적 사고와 혁신에 관련한 건데 남들과 다른 길. 그러니까 요번에 2026 년도에 3번 항목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존의 방식이나 절차의 불편함을 비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선하는 거.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 해결한 적이 있는가? 똑같아요. 마지막 항목은 다르냐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024 년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보에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이 있다라면은 이거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심지어 1번 항목은 이제 뭐 자기소개서가 그 직무기술서가 4번 항목이죠.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기술서가 요번에 개정이 됐다더라. 개정된 거 거의 없어요. 어 개정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체계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럼 2024 년도에 최종 합격자들의 자기소개서 특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저도 이게 당시 합격했던 애들 제가 이제 관리하는 학생들의 어 공통점 그 학생들 자기소개서를 한번 열어봤고 그다음에 그때 기록해 놓은 것들도 있어 가지고 좀 공개를 드리면 막 이 미사여구로 적은 거 있잖아요. 막 단어를 갖다가 되게 예쁘게 적고 막 과장해서 적고 요렇게 적은 학생들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적은 애들이 합격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있잖아요. 어떤 성과를 제시할 때 제가 무슨 뭐 "잘 응대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민원 응대면 "민원의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15 분에서 10 분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게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 그런 분들이 좀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다 보시면 1, 2, 3, 4 번이요. 다 건보의 인재상이랑 핵심 가치와 연결된 그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걸 쓴 사람보다 제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자기소개서 그때 첨삭했을 때 제가 관리하는 학생들 첨삭했을 때 얘는 정말 내가 얘기를 해도 첨삭이 잘 안 된다. 내가 이렇게 고치라고 분명히 인재상과 핵심 가치와 연결해서 적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쓴다. 그렇게 한 학생들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 기준이 그냥 건보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얼마나 맞는가입니다. 저 내용이 제가 좀 이따 항목 분석하면서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그냥 높은 점수를 받는 거고 아니면은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명확한 근거 제시가 중요했어요. 특히나 중고 신입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의 합격이 두드러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경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이제 4번 항목이죠. 4번 항목 같은 경우에 유관 업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일을 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그거에 대한 근거 제시가 매우 중요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항목 분석을 할 건데 2024 년도에 어떤 것들이 합격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2024 년도에 합격자들은 요런 특징이 있었어요. 이걸 알고 적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만약에 필기도 여러분도 준비하셔야겠죠? 어 건보 NC에서 어떻게 준비할지 이제 관련 영상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링크 이제 들어가시면은 필기 준비 어떻게 할지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독학과 올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 이제 인강이 필요하신 분들, 기초부터 시작해서 좀 단시간에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링크 따라가셔 가지고 인강도 좀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 들어갈게요.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이번 자기소개서 영상 이제 자기소개서 영상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되면은 경력, 경험, 기술서까지도 공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료 첨삭이나 대리 작성을 갖다가 맡기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평가 기준 블라인드만 잘 지키고 글 담는 건 AI도 충분하니까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기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만 잘 들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항목 1 번입니다. 요게 이제 이거요. 인재사항은 요거예요. 요거. 이게 소통이죠, 소통. 소통과 화합에 맞는 인재인가, 그다음에 핵심 가치는 소통과 배려에 맞는 인재인가, 요거 두 개를 갖다가 매칭시켜서 평가를 한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요런 겁니다. 건보가 원하는 답은 누군가와 소통할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의견 차이가 난 경우죠. 이게 이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견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고, 요런 게 들어가야 돼요.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입장 바꾸어 보았다.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이견이라는 건 사실은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팀 활동이나 이런 데에서 이견이 발생한다는 건 자기가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생각이 이 팀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의 목표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대화 의지,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거. 뭐 요런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반드시 기술돼야 됩니다. 어떻게 기술하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건 해결하는 게 중요해. 이걸 해결하면 오히려 팀의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어. 요걸 갖다가 이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쓰셔야 되냐면, 일단은 당연히 팀 프로젝트와 협업 경험이겠죠. 다른 사람과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요런 경험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의견 충돌이 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은 생길 수 있고 이거는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태도가 중요하다. 요런 내용이 여러분들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건보 고객하면요, 전 연령대예요. 협업 대상도 전 연령대입니다. 사실 같은 세대와 이견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쓰시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과 나이대가 좀 다른 사람과 협업했을 때 소통이나 이견이 발생해 가지고 처리했던 경험, 그런 걸 적으시면은 면접 때 유리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중고 신입들이 좀 유리한 거죠. 그래서 회사 생활 할 동안에 이제 직장 상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런 순서로 적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두괄식으로 저는 이런 이견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잘 해결하면 팀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의견과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하게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이견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청했고요.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상대의 인정을 했고 같은 목표라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이게 다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요런 게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예시 보여드리면요. 요 예시는 고정 댓글 링크에다가 정리된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이제 긁으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에 두괄식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소통에 대한 강점 있잖아요. 이런 소통이나 이견 상황에서 갈등 관리 상황에서 강점 키워드를 이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 성과 위주로 해서 두괄식 문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제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이견 상황이 있었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요거예요. 온라인 홍보하고 오프라인 홍보 어떤 이제 프로젝트 하는데 요 두 개 사이에 이견 차이가 있었다. 간단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요걸 너무 이제 뭐 디테일하게 기술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평가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건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이 뭐 디테일하게 있었는지. 그것보다 우리가 더 궁금한 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넣은 게 첫 번째 역할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견을 이렇게 이견 사항이 발생했을 때 내 의견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이견을 좁히는 데 기여해야겠다. 의견 차이가 발생하네. 요걸 좀 좁혀 볼까? 요거에 대해서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건보가 관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다가 여기다 쭉 적으시면 됩니다. 무슨 경청의 태도, 이해하려는 태도, 입장 바꾼 태도, 목표의 동기와 요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견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겉으로는 이렇게 온라인 홍보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는 충분히 들어야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경청했다라고만 적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상대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우려하고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한 게 이제 이게 건보가 관찰하고자 하는 태도죠. 이상적인 태도. 우리도 너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은 홍보가 잘 됐으면 한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인데 너와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산 투입을 최소화한 계획을 갖다 설명했다. 상대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어 직접 홍보에 부담감을 느끼니까 상대가 이제 "대면 홍보는 내가 하겠다."라고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상대가 우려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소통이죠. 그냥 여러분들은 이러잖아요. 모두가 동의할 만한 의견을 내 가지고 이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적는 거. 그러니까 최상의 의견을 내 가지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게 어떻게 있냐고요. 어떻게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조율해 나가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오프라인 홍보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역할 분담했고 오히려 이게 팀에 도움이 됐더라. 요때 느낀 바가 있었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의견 충돌을 단순한 갈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태도로 도움이 되는 이벤트 사건으로 만들겠다. 요런 포부를 밝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플롯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플롯으로 다 또 경청했다. 모두가 원하는 최상의 의견을 냈다. 이런 제발 그런 거 적지 말고요. 이 면접 가면은 되게 암담해요. 그렇게 적어 놓으면. 면접에서 면접관이 "아니 도대체 최상의 의견이 뭡니까? 어떤 의견을 냈기에 상대가 동의했어요? 상대 방해는 반항은 없었나요? 어. 왜 동의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난감해집니다, 이게. 어. 자, 그다음에 2 번이에요. 이거는 규정 준수죠. 그래서 핵심 가치에는 청렴 공정에 이제 매칭이 되는가, 인재상 정직에 해당이 되는가, 요거죠, 요거. 요거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상적인 건보가 원하는 답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규정 준수에서 특히 건보의 규정 준수 내용에서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니, 규정과 원칙은 건보가 원하는 청렴과 공직, 윤리의 수준은요. 그걸 고민조차 안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규정과 원칙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고요?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적잖아요. 고민을 한다고요?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규정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과 저는 고민했습니다. 누굴 뽑겠어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제가. 음. 그다음에 제가 규정 준수 나오면 꼭 하는 말이 규정을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동료들도 지키게 만드는 게 그리고 팀 단위의 청렴과 준법을 수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요런 식의 기술이 돼야 돼요. 당연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 혼자만 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중고 신입들에게 유리한 항목이긴 해요. 음. 일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규정을 지키는 일이. 특히나 업무적인 규정을 지키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례는 요거예요. 고민한 사례 아니에요. 원칙과 기준 사이에 고민한 사례가 아니고 고민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특히 건보에서 이 규칙을 얘기할 때 사명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사명감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감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붙이는지 생각해 보면 소방관, 경찰관, 목숨 걸고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사명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건보에서 청렴과
청렴이나 규정 준수는 사명감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당시에 원칙을, 규정을 지키는 게.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어요. 이게 규정에 어긋난 부탁을 했을 때 인간관계가 무너지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은 갖다가 살짝 비치는 것도 좋은 사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좀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만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지키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례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요 사례를 바탕으로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게 신뢰도 형성되고 효율도 형성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라는 걸,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걸 몸소 느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요렇게 됩니다. 규정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어떤 때 규정과 원칙을 적용해야 됐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아예 처음부터 규정과 원칙은 업무의 걸림돌이 아니다. 어. 이 당연한 거고 가장 규정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적고요. 당시에 그냥 어떤 규정과 원칙을 적용해야 됐던 상황이었다. 간결하게 적습니다. 상황의 기술은 간결하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그때 했던 생각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요거 고민했다고 적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분이었음에도 내가 이 상황 자체를 설명해 드리면은 국가 지원 사업 담당자로 계약직 근무. 요거 이제 많잖아요. 뭐 사업 같은 거 이제 보조하시는 PM분들. 계약직이었는데 마감 기한을 넘긴 서류를 갖다가 편의를 한번 봐달라면 제출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다음 기술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적거든요. 그때 이분과 관계성과 이분과의 뭐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민하지 않았다. 그게 왜 고민할 부분인가? 규정인데. 그리고 그 비슷한 사례도 이게 서브 사례라는 거예요. 그 이때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래서 어색한 관계가 된 동료들도 있었지만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이런 거 적으면 돼요. 어색한 관계가 된 동료도 있었지만 인간관계는 회복할 수 있다. 난 자신 있다. 음. 요런 내용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규정을 고민했다라고 적으면 안 돼요. 그 뒤에 인간관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뭐 생각했다. 요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모두만 규정을 지키는 게 나만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동료들도 지키게 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조언을 하고 뭐 노력을 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런 거 좋은 결과, 규정을 지켜서 요런 좋은 결과가 났고요. 그 덕분에 이제 이게 규정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다. 요런 내용을 적는 거죠. 음. 자, 3번입니다. 기존의 방식에 대한 절차나 뭐 이런 거에 대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다. 요거는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인재상의 혁신. 이거 그 요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다 혁신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와 인재상 요것들입니다. 요것들에 매칭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항목인데 간단해요. 건보가 원하는 답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게 NCS에서 나오는 거죠. 뭐 어려운 설명인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거예요.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의 의문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요걸 갖다가 적으시는 게 이 항목입니다. 뭐 요런 식으로 적으면 돼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도 파악하고 대안도 제시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저항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족한 역량이 있었다면은 그걸 갖다가 채워 넣어가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새로운 그 방식을 시도하고 이제 한 뒤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다. 뭐 요런 걸 적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요. 저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접근했습니다. 혹은 뭐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그 문제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고 대안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자기 계발도 하고 그다음에 저항도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떤 새로운 의견을 갖다가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었다. 정량적 수치가 들어가면 좋다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처음은 요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남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원 이제 봉사 활동 뭐 많이 하시잖아요. 안내하는 거.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뭐 제도가 새롭게 시행이 돼 가지고 접수 기간일 때 막 봉사활동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니까. 그런 거 할 때 민원인들이 안내문을 받았는데 계속 되물이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딱 살펴보니까 안내문이 이상했다라는 거죠. 다른 봉사자들은 그냥 나눠주면서 안내하는데 나는 안내문이 이상하다고 인식했다. 이게 적극적 문제인식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은지 파악했고 원인이죠 원인. 이 원인 파악을 했고 그래서 대안을 선택했다. 그래서 뭐 요런 거예요. 여기서 뭐 우리 공공기관 가면 요런 거 많잖아요. 여기 방문해서 뭐 떼시고요. 여기 방문해서 뭐 떼시고 여기로 가시고 여기로 가셔서 최종 마무리하십시오. 요건데 텍스트만 쭉 적혀 있고 건물의 몇 층으로 가셔야 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요런 것들이 잘 안내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도식화하고 그림 만들고 약도 만들어서 뭐 안내문을 개선을 했던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인제 안내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이것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봉사자가 임의로 이제 그 담당 그 문서를 바꿔 가지고 나눠주던 안내문을 바꿔 가지고 막 사용했는데 하필 또 그게 막 평이 좋아요. '와 이거 지금보다 정규직보다 나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존 직원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만드신 분의 허락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문제 해결에서 "대안 제시했고요. 모두가 대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요런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야 좀 저항감이 있더라. 그걸 저항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고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은 거죠. 지금 사용부 그 임의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만드신 분의 허락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정중히 개선본을 들고 가서 봉사활동 시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개선해 나가면 어떨지 의견을 구했다. 그러니까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그래서 대안을 실행했고, 요렇게 정량적인 결과가 나왔다. 입사 후에도 요렇게 하겠다. 요렇게 적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뭐뭐뭐뭐뭐 이거는 직무 적합도를 물어보는 거고 당연히 평가 기준은 요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정 2026년도 상반기라고 적혀 있는데 표기 형식 수준 다듬은 정도예요. 특별히 제가 확인했을 때 바뀐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모든 직무를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없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건보 채용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느껴요. 요즘 따라 신입인 듯 신입 아닌 신입 같은 너를 채용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 항목과 면접 질문들이 다 중고 신입에게 유리합니다. 이 이제 그 직무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나 기술, 경력 등을 어떻게 습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신입은 경력 없잖아요. 아니 신입 채용의 경력을 어떻게 습득하고 발전시켰는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음. 이게 건보가 이 항목에서 4번 항목에서 항상 원하는 답은 뭐냐면요. 확실하게 "너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니? 비슷한 거 해 봤어? 이 비슷한 거 해 봤으면 얼마나 잘했어?" 요걸 물어보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근데 사실은 신입은 이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경력이나 경험 포함해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정량적 근거, 자격증이나 교육 사항이나 요런 것들은 어떻게 채웠는지. 강사님 이거 밑에 경력 기술도 있고 경험 기술서도 있던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4번 항목이 또 있는 거죠? 어. 4번 항목이 또 있는 이유는 그 경력 기술서나 경험 기술서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어 이 경험 기술서나 경력 기술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근거에 따라서 딱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 중구난방으로 그냥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 번에서는 뭘 의도하는 거냐면 확실하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지니고 있고 그거에 관련한 근거들만 딱 적어 달라. 확실하게 우리 기관에서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이 지원 직무에서 요걸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음. 그것만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적기 전에 여러분들이 AI와 좀 놀 필요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도 있으실 거고 중고 신입분들은 아니면 이제 신입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건보 직무 기술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가 뭔지 알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못하죠, 이건. 어. 그걸 AI한테 일단 맡깁니다. 거의 뭐 저 같은 전문가한테 그 이제 검증을 받는 것만큼 AI가 정확해요. 일단 AI를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먼저 역량하고 경험 정리를 해요. AI를 활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경험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와 직무 기술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기술서를 동시에 AI한테 던져줘요. 던져줘서 내가 이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무 기술서에서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잘하면 건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어? 라고까지 물어봐요. 요거 알고 나서 요거 다 이제 도출한 상태에서 이 항목을 적어야 돼요. 자,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역량 정리. 요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학과는 뭐고, 이수학점은 뭐고, 주요 과목은 뭐 배웠고, 성적이 좋았던 과목들 있죠. 요런 것도 쭉 적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은 어떤 걸 들었고요. 뭐 자격증 과정 들었고, 이수 시간 얼마고, 뭐 인턴 경험, 어떤 경험을 했고요. 뭐 기간은 얼마였고 성과는 어땠고 뭐 어떤 것들을 했고 요런 것들 쭉 적어 놓고요. 자격증은 뭐 있고요. 대외 활동은 어떤 거 했고요. 뭐 화면을 멈추시고 이제 적으셔도 되고요. 요런 거. 요렇게 적어 놓고 뭐 아르바이트는 뭐 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뭐였고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기관 준비하시거나 취업 준비를 하시려면 꼭 이제 한 번은 정리해야 될 것들입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얼마를 했고 뭐 학생이나 서포터즈는 얼마를 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력 있으면은 경력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팀에서 어떤 직급과 어떤 업무를 했고 업무는 요렇게 했다. 어, 어떤 업무들을 했다. 요런 것들을 갖다가 쭉 기술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직무 기술서 딱 던져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정리했던 거 그 정리한 자료를 갖다가 얘한테 AI한테 던져줘요. 그래서 첨부해준 직무 기술서하고 아래 역량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명확하게 딱 근거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적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잘할 수 있고 그거는 요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능력은 어떻게 키웠습니다. 요거 가지고 그냥 적으면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다음에 요렇게 건보의 전략 목표나 뭐 전략 과제 혹은 이제 뭐 비전이나 요런 걸 던져주고 그러면 네가 정리해 주는 그 업무들을 잘하게 되면 이 건보의 비전과 전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또 얘기해 줍니다. 저걸 잘하면요. 건보의 보험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전략적 재정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딱 이 4번 항목의 마무리도 좋겠죠. 제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키워왔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고 그걸 잘하면 건보의 지금 핵심 전략인 요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뽑아 주십시오. 요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저거 AI를 통해서 다 도출한 다음에 저는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역량은요 어떻게 키워왔냐면 요렇게 키우고요 요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요 너희한테 이렇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뽑아주십시오.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렇게요. 음. 요렇게 하셔도 돼요. 요렇게 이제 그 AI한테 작성 플롯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 아까 그 대화 내용이죠. 여기서 요 대화 내용에서까지 그 한 다음에 요렇게 AI한테 물어보시면 또 그 글을 정리해서 적어 줍니다. 요렇게 하셔도 돼요, 자동으로. 그럼 요렇게 쪼금 이상하게 해 주긴 한데 요거 갖다 좀 다듬어서 적으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예시 보여드리기 전에 이 4번 항목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생각날 거예요. 뭐 경력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뭐 경험도 있으실 거고 자격증 딴 것도 있고 교육도 있으실 텐데 뭘 우선적으로 적어야 되냐면 요 항목에서 중요한 건 유관입니다. 유관이나 유사입니다. 유관한 업무 경력이 있거나 유사 업무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그걸 중심으로 다 적으셔야 돼요. 비슷한 거 해 봤다를 적어야 돼요. 똑같은 거 해 봤다나. 혹은 유사한 거 보조해 봤다. 뭐 인턴이나 실습. 요거 3 개를 적는 게 가장 좋아요. 요게 없으면은 자격증 딴 거나 교육받은 거 학교 거 말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내 돈 써서 받은 것들 있잖아요. 고런 것들 적으시고 이것마저 없으면은 태도를 적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건 거의 적으면 안 되죠. 음. 어쨌든 요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제가 어떤 능력, 어떤 능력, 어떤 능력이 있고요. 어떤 능력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길게 안 적어도 돼요. 주저리. 그냥 간략하게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딱 두 문장 뭐 적거나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적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근거.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요. 어떤 거 했고 잘했어요. 요렇게 적는 거죠. 두 번째는 뭐 어떤 거는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거 상세하게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요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을 갖다가 키웠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디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어. 자,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돼요. 음. 구조화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글을 막 예쁘게 다듬는 게 아니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첨삭이나 이런 거 다 상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건보 엄청 많이 떠 있더라고요. 아니 유튜브 영상들에 전부 다 첨삭 받으라고. 진짜. 이때다 싶은 거죠. 건보 최다 채용이니까 돈 벌 때가 됐다고 싶은 거예요. 첨삭 효과 없습니다. 그냥 들어갈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첨삭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하겠죠, 저를.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료 첨삭 받지 말고 문제집 한 권 더 사서 공부하세요. 건보 필기 자체가 이제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음. 이게 워낙 이제 그 피셋 유형, 피셋 피들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셋 그 필기 시험에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 한번 적어 보십시오.